나도 모르게 적을 만드는 습관 5가지.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듯 고집이 센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고 갈등을 일으킨다.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둘러싸듯 부드러운 말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넓은 마음은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 작은 이해와 관용이 큰 우정을 낳는다. 태양이 눈을 녹이듯 따뜻한 격려는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인데도 상대방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적이 된 경우를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이 되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소박한 마을에서 지혜로운 할머니로 알려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녀의 지혜는 자연에서 온 비유를 통해 전달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두 젊은이가 작은 오해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과 꽃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각각은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심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강물이 돌을 감싸 돌며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러움이 때로는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지요. 두 젊은이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할머니는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유연하게 구부러짐으로써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의견 차이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어요. 두 젊은이는 갈등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별들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밝혀줍니다. 우리도 서로의 길을 밝혀줄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고 두 젊은이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비유와 교훈을 통해 두 젊은이는 자연에서 배운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하며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교훈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겸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힘을 키운다.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내리는 물방울의 지속성처럼 인내심은 자신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꽃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 내면의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를 추구할 때 시작된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내면의 평정은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듯 유연하게 의견 차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강물이 돌을 감싸 돌며 흐르듯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야 한다. 태양이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듯 새로운 날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새로운 기회를 준다. 가을이 되어 나무가 잎을 떨구듯 과거의 자기 정당화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깊은 자기 성찰은 외부의 도전에 단단히 서게 한다. 깊은 바다가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듯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바람과 태양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누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경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한 가지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한 여행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누가 먼저 그의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람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여행자의 외투를 벗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더 세차게 불수록 여행자는 외투를 더 꽉 잡았고 결국 바람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여행자에게 불편함과 저항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은 태양의 차례였습니다. 태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여행자 위로 내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자가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태양의 따스함이 점점 그를 감싸면서 여행자는 스스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외투를 벗었습니다. 태양의 부드러움과 인내가 바람의 강제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대화에서 이 교훈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난과 강제 대신 이해와 부드러움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난 대신 이해와 격려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부드러움과 인내가 결국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폭풍이 나무의 가장 약한 가지를 가장 먼저 부러뜨리듯 비난은 대화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어 가듯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을 멀리 날려보낸다. 해가 눈을 녹이듯 이해와 용서의 말은 가장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다. 강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리듯 인내심을 가진 부드러운 대화는 가장 단단한 불화도 해결할 수 있다. 씨앗이 어둠 속 흙에서 자라나 결국에는 꽃을 피우듯 격려의 말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키운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비난은 순간의 분노에서 시작되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지면서도 굽히지 않듯 긍정적인 피드백은 비판을 견디게 하고 성장시킨다. 별들이 어둠을 밝히듯 친절한 말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안내한다. 해질 무렵의 하늘처럼 말의 톤은 종종 그날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듯 격려의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선사한다. 세 번째로 작은 숲속 마을에 미로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매우 복잡하여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피해 다녔지만 어느 날 두 친구인 레오와 마야가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오는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고 마야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숲 속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서로 다른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레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했지만 마야는 더 모험적인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들은 상대방의 제안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는 마야의 제안을 무모하다고 비판했고 마야는 레오를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숲속의 작은 동물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물들은 그들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숲의 지혜자라고 알려진 올빼미에게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올빼미는 레오와 마야에게 자신들의 대화 방식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올빼미는 말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감싸 돌며 흐르듯 대화에서도 유연함이 필요하다.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듯 부드러운 말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열 수 있어. 레오와 마야는 올빼미의 말에 공감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숲을 탐험했고 미로의 숲을 무사히 통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대화에서의 유연성과 이해가 갈등을 해결하고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강물이 항상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듯 대화에서 유연함은 갈등을 회피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다.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도 결코 부러지지 않듯 유연한 대화는 갈등을 견디고 관계를 유지한다. 산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도 그 형태는 바람과 비에 의해 서서히 변화하듯 인내와 이해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듯 부드러운 말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열 수 있다. 해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듯 긍정적인 시작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버리꽃에서 꿀을 채취하듯 친절한 말은 대화에서 가장 달콤한 결실을 맺는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견디듯 깊은 이해와 존중은 관계를 견고하게 한다. 강물이 돌을 감싸 돌며 흐르듯 말의 유연성은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듯 지혜로운 말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한다. 해질 무렵 하늘이 빛나는 색으로 변하듯 말의 톤과 방식은 대화의 분위기를 변화시킨다. 네 번째로 무시형 대화 습관을 다루는 주제에 영감을 주는 에피소드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모든 말을 바람처럼 가볍게 여기는 가벼운 발의 카일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카일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곤 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인 지혜로운 로라가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자연의 비유를 사용해 사람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카일도 광장에 있었지만 그는 로라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라가 말했습니다. 해가 모든 것 이에 고르게 빛을 비추듯 우리의 관심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향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카일은 문득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카일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듯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카일이 변화한 모습에 감동받았고 그의 주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축제의 날, 카일은 광장에서 로라 옆에 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일의 이야기에 큰 박수를 보냈고, 그날 이후로 카일은 지혜의 카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모든 것 위에 고르게 빛을 비추듯 우리의 관심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향해야 한다. 강물이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를 우애하듯 우리의 말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숲 속의 나무들이 서로 다른 종이지만 함께 숲을 이루듯 우리의 대화도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지가 비를 받아들여 모든 생명의 생명수를 제공하듯 우리의 마음도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 이해와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해질 무렵 하늘이 다양한 색으로 물드는 것처럼 대화 속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바람이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에 속삭이듯 우리의 대화도 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흘러가게 하여 결국에는 더 넓은 이해의 바다로 이끌어야 한다.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광경이 넓고 풍부하듯 대화에서도 넓은 시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바라봐야 한다. 별이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비추듯 우리의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꽃이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듯 우리의 대화도 상대방을 끌어당기고 관계를 꽃피우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옛날 작은 마을에 강한 바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렉스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의견을 항상 강하게 피력하곤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일방적인 대화 스타일에 종종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부드러운 물결이라 불리는 새로운 이웃 미아가 이사 왔습니다. 미아는 자연을 사랑하는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여성으로 대화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곤 했습니다. 알렉스와 미아는 곧 친구가 되었지만 알렉스의 대화 방식은 미아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알렉스가 자신의 농장 방식을 미아에게 강요하려 할 때마다 미아는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중 하나에서 알렉스는 강한 바람처럼 자신의 의견을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미아는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듯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에게 말했습니다. 강물이 절벽을 만나면 우회하여 흐르듯 우리의 말도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해야 해요. 이 말을 듣고 알렉스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화 방식이 사실은 마을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알렉스는 미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화에서 더 유연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려 노력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스는 강한 바람에서 부드러운 바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미아와 자연에서 배운 교훈 덕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알렉스와 미아의 우정을 보며 대화의 힘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절벽을 만나면 우회하여 흐르듯 우리의 말도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 바람이 나무잎을 부드럽게 쓰다듬듯 대화는 상대방을 강압하기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대지가 모든 씨앗을 받아들여 각각 다른 꽃을 피우듯 우리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비추듯 대화에서도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물이 부드러움으로써 강한 바위도 깎아내듯 유연성과 인내는 대화에서 강요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숲 속의 나무들이 서로 다른 공간을 차지하며 함께 자라듯 우리의 의견도 서로 공존해야 한다. 별이 어둠을 밝히며 각자의 위치에서 빛나듯 대화 속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새들이 다양한 노래를 부르며 숲을 활기차게 하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의 조화가 대화를 풍부하게 만든다. 구름이 바람에 따라 자유롭게 흐르듯 우리의 대화도 유연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와 달이 하늘에서 각자의 시간의 빛을 발하듯 대화에서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작은 숲속 마을에는 5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면죄부형 말 습관, 난 원래 이래 태도, 디난형 말 습관, 말꼬리 잡는 꽈배기형, 그리고 일방적 강요형 말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5 친구는 종종 서로의 습관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을에 전설적인 현자가 살고 있다는 신비한 숲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자에게 자신들의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여행은 험난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길을 나아갔습니다. 신비한 숲에 도착한 그들은 현자를 만났고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현자는 그들에게 5가지의 자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물처럼 유연하게, 대나무처럼 흔들리되 굳건하게, 해와 달처럼 각자의 시간에 빛나며 별처럼 서로를 비추고 물방울처럼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는 힘을 갖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친구들은 현자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서로의 습관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5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5 친구는 나도 모르게 적을 만드는 습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힘이라는 전설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나도 모르게 적을 만드는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중요성을 함께 탐구하며 더 나은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이 이야기에서 얻은 지혜로 가득 차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도 모르게 적을 만드는 습관 5가지.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듯 고집이 센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고 갈등을 일으킨다.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둘러싸듯 부드러운 말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넓은 마음은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 작은 이해와 관용이 큰 우정을 낳는다. 태양이 눈을 녹이듯 따뜻한 격려는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인데도 상대방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적이 된 경우를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이 되는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소박한 마을에서 지혜로운 할머니로 알려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녀의 지혜는 자연에서 온 비유를 통해 전달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두 젊은이가 작은 오해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과 꽃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각각은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심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강물이 돌을 감싸 돌며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러움이 때로는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지요. 두 젊은이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할머니는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유연하게 구부러짐으로써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의견 차이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어요. 두 젊은이는 갈등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별들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밝혀줍니다. 우리도 서로의 길을 밝혀줄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고 두 젊은이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비유와 교훈을 통해 두 젊은이는 자연에서 배운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하며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교훈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겸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힘을 키운다.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내리는 물방울의 지속성처럼 인내심은 자신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꽃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 내면의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를 추구할 때 시작된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내면의 평정은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듯 유연하게 의견 차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강물이 돌을 감싸 돌며 흐르듯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야 한다. 태양이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듯 새로운 날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새로운 기회를 준다. 가을이 되어 나무가 잎을 떨구듯 과거의 자기 정당화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깊은 자기 성찰은 외부의 도전에 단단히 서게 한다. 깊은 바다가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듯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바람과 태양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누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경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한 가지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한 여행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누가 먼저 그의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람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여행자의 외투를 벗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더 세차게 불수록 여행자는 외투를 더 꽉 잡았고 결국 바람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여행자에게 불편함과 저항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은 태양의 차례였습니다. 태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여행자 위로 내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자가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태양의 따스함이 점점 그를 감싸면서 여행자는 스스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외투를 벗었습니다. 태양의 부드러움과 인내가 바람의 강제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대화에서 이 교훈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난과 강제 대신 이해와 부드러움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난 대신 이해와 격려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부드러움과 인내가 결국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폭풍이 나무의 가장 약한 가지를 가장 먼저 부러뜨리듯 비난은 대화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어 가듯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을 멀리 날려보낸다. 해가 눈을 녹이듯 이해와 용서의 말은 가장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다. 강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리듯 인내심을 가진 부드러운 대화는 가장 단단한 불화도 해결할 수 있다. 씨앗이 어둠 속 흙에서 자라나 결국에는 꽃을 피우듯 격려의 말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키운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비난은 순간의 분노에서 시작되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지면서도 굽히지 않듯 긍정적인 피드백은 비판을 견디게 하고 성장시킨다. 별들이 어둠을 밝히듯 친절한 말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안내한다. 해질 무렵의 하늘처럼 말의 톤은 종종 그날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듯 격려의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선사한다. 세 번째로 작은 숲속 마을에 미로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매우 복잡하여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피해 다녔지만 어느 날 두 친구인 레오와 마야가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오는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고 마야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숲 속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서로 다른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레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했지만 마야는 더 모험적인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들은 상대방의 제안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는 마야의 제안을 무모하다고 비판했고 마야는 레오를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숲속의 작은 동물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물들은 그들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숲의 지혜자라고 알려진 올빼미에게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올빼미는 레오와 마야에게 자신들의 대화 방식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올빼미는 말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감싸 돌며 흐르듯 대화에서도 유연함이 필요하다.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듯 부드러운 말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열 수 있어. 레오와 마야는 올빼미의 말에 공감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숲을 탐험했고 미로의 숲을
무사히 통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대화에서의 유연성과 이해가 갈등을 해결하고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강물이 항상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듯 대화에서 유연함은 갈등을 회피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다.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도 결코 부러지지 않듯 유연한 대화는 갈등을 견디고 관계를 유지한다. 산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도 그 형태는 바람과 비에 의해 서서히 변화하듯 인내와 이해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듯 부드러운 말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열 수 있다. 해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듯 긍정적인 시작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버리꽃에서 꿀을 채취하듯 친절한 말은 대화에서 가장 달콤한 결실을 맺는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견디듯 깊은 이해와 존중은 관계를 견고하게 한다. 강물이 돌을 감싸 돌며 흐르듯 말의 유연성은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듯 지혜로운 말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한다. 해질 무렵 하늘이 빛나는 색으로 변하듯 말의 톤과 방식은 대화의 분위기를 변화시킨다. 네 번째로 무시형 대화 습관을 다루는 주제에 영감을 주는 에피소드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모든 말을 바람처럼 가볍게 여기는 가벼운 발의 카일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카일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곤 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인 지혜로운 로라가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자연의 비유를 사용해 사람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카일도 광장에 있었지만 그는 로라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라가 말했습니다. 해가 모든 것 이에 고르게 빛을 비추듯 우리의 관심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향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카일은 문득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카일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듯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카일이 변화한 모습에 감동받았고 그의 주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축제의 날, 카일은 광장에서 로라 옆에 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일의 이야기에 큰 박수를 보냈고, 그날 이후로 카일은 지혜의 카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모든 것 위에 고르게 빛을 비추듯 우리의 관심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향해야 한다. 강물이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를 우회하듯 우리의 말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숲 속의 나무들이 서로 다른 종이지만 함께 숲을 이루듯 우리의 대화도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지가 비를 받아들여 모든 생명의 생명수를 제공하듯 우리의 마음도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 이해와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해질 무렵 하늘이 다양한 색으로 물드는 것처럼 대화 속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바람이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에 속삭이듯 우리의 대화도 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흘러가게 하여 결국에는 더 넓은 이해의 바다로 이끌어야 한다.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광경이 넓고 풍부하듯 대화에서도 넓은 시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바라봐야 한다. 별이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비추듯 우리의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꽃이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듯 우리의 대화도 상대방을 끌어당기고 관계를 꽃피우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옛날 작은 마을에 강한 바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렉스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의견을 항상 강하게 피력하곤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일방적인 대화 스타일에 종종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부드러운 물결이라 불리는 새로운 이웃 미아가 이사 왔습니다. 미아는 자연을 사랑하는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여성으로 대화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곤 했습니다. 알렉스와 미아는 곧 친구가 되었지만 알렉스의 대화 방식은 미아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알렉스가 자신의 농장 방식을 미아에게 강요하려 할 때마다 미아는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중 하나에서 알렉스는 강한 바람처럼 자신의 의견을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미아는 물이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듯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에게 말했습니다. 강물이 절벽을 만나면 우회하여 흐르듯 우리의 말도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해야 해요. 이 말을 듣고 알렉스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화 방식이 사실은 마을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알렉스는 미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화에서 더 유연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려 노력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스는 강한 바람에서 부드러운 바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미아와 자연에서 배운 교훈 덕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알렉스와 미아의 우정을 보며 대화의 힘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절벽을 만나면 우회하여 흐르듯 우리의 말도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 바람이 나무잎을 부드럽게 쓰다듬듯 대화는 상대방을 강압하기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대지가 모든 씨앗을 받아들여 각각 다른 꽃을 피우듯 우리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비추듯 대화에서도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물이 부드러움으로써 강한 바위도 깎아내듯 유연성과 인내는 대화에서 강요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숲 속의 나무들이 서로 다른 공간을 차지하며 함께 자라듯 우리의 의견도 서로 공존해야 한다. 별이 어둠을 밝히며 각자의 위치에서 빛나듯 대화 속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새들이 다양한 노래를 부르며 숲을 활기차게 하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의 조화가 대화를 풍부하게 만든다. 구름이 바람에 따라 자유롭게 흐르듯 우리의 대화도 유연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와 달이 하늘에서 각자의 시간의 빛을 발하듯 대화에서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작은 숲속 마을에는 5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면죄부형 말 습관, 난 원래 이래 태도, 디난형 말 습관, 말꼬리 잡는 꽈배기형, 그리고 일방적 강요형 말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5 친구는 종종 서로의 습관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을에 전설적인 현자가 살고 있다는 신비한 숲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자에게 자신들의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여행은 험난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길을 나아갔습니다. 신비한 숲에 도착한 그들은 현자를 만났고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현자는 그들에게 5가지의 자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물처럼 유연하게, 대나무처럼 흔들리되 굳건하게, 해와 달처럼 각자의 시간에 빛나며 별처럼 서로를 비추고 물방울처럼 부드럽게 바위를 깎아내는 힘을 갖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친구들은 현자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서로의 습관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5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5 친구는 나도 모르게 적을 만드는 습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힘이라는 전설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나도 모르게 적을 만드는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중요성을 함께 탐구하며 더 나은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이 이야기에서 얻은 지혜로 가득 차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